안녕하세요. 새싹같이 올라온 이달의 농업 이슈를 집중 분석해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알짜 정보를 전달하는 코너 대동의 새싹 탐구 생활 대세탐구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심수연입니다. 오늘은 대세탐구 6번째 시간 어떤 소식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6번째 대세탐구에서 선정한 이슈는 바로 이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여러분은 자조금을 아시나요? 농업 분야에는 품목마다 스스로를 돕는다는 의미의 자조금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자조금이란 농민이 생산한 농축산물 판매 금액 중 일부를 떼어 기금을 조성해 해당 산업이 어려울 때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자조금 제도는 축산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축산 분야는 도축이라는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는데 도축장을 기금을 떼는 창구로 활용할 수 있어 기금 조성이 수월합니다. 축사는 한우, 한돈, 우유 등이 대표적인 자조금인데요. 한우와 한돈은 볼륨이 큰 축종인 만큼 연간 약 350억 원 규모의 자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들 자조금은 소비 홍보뿐만 아니라 수급 조절, 교육 정보 제공, 연구 개발 등에 쓰입니다. 예를 들어 공급 과잉으로 가격이 떨어질 기미가 보이면 대대적인 광고 홍보를 한다든가 반값 세일 등을 통해 수요를 늘려 가격을 방어하기도 하죠. TV에 나오는 축산물 광고를 유심히 보시면 하단에 자조금 관리위원회라고 명시되어 있는 걸 살펴볼 수 있습니다. 농산물의 경우 생산한 즉시 직거래 등을 통해 팔 수 있어 상대적으로 기금 조성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농업 분야 자조금은 상대적으로 규모는 작지만 16개 분야의 의무 자조금이 있습니다. 파프리카 자조금이 잘 알려진 자조금이고 양파, 마늘, 떫은 감, 인삼, 참외, 절화, 콩나물 자조금 등 재밌는 자조금이 많습니다. 올해 장마와 폭염이 기승을 부려 농산물 가격이 급등했는데요. 정부에서 해당 품목의 발전과 수급 조절 방안의 하나로 지역 자조금을 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내 농산물 출하 재배지를 관찰해보면 지역 편중성이 높은 것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겨울무의 경우 98%가 제주도에서 출하되고요. 자두는 경북이 82%, 유자의 경우 전남이 75%를 차지하죠. 다들 잘 알고 있는 여름 배추는 강원도 고랭지, 겨울 배추와 겨울 대파는 전남, 당근은 제주. 이처럼 지역 색깔이 강한 품목의 경우 지역 자조금을 도입한다는 겁니다. 물론 자조금 도입이 쉽지는 않지만 해당 품목의 안정적 경영과 발전을 위해 자조금은 필요합니다. 농가 소득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한우 자조금에서 발표한 한우 자조금 성과 분석 결과를 보면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한우의 경우 자조금 1원당 농가 수입이 44.4원 증가했다는 결과를 내놨고요. 한돈의 경우 1원당 10배의 경제 효과를 봤다는 결과치를 발표했습니다. 만약 자신이 몸담고 있는 품목이 자조금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겠죠. 자, 그럼 두 번째 이슈 살펴볼까요? 두 번째 이슈는 바로 정부의 농산물 비축 사업입니다. 최근 잦은 비와 폭염으로 농업계는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겪었는데요.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채소값이 급등했다는 소식, 언론을 통해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날씨가 변덕스러우면 기후변화에 취약한 농업의 경우 농산물 가격이 출렁이기 마련인데요. 특히 농산물 가격은 수취 가격, 즉 소득과도 직결돼 농민들은 민감할 수밖에 없죠. 예측 가능한 가격의 안정성이 농업의 이상적인 목표라고나 할까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농산물 가격의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가격 변동성이 크거나 수요가 높은 농산물의 경우 정부에서 수매와 비축 그리고 방출을 통해 가격의 안정성을 확보하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단어가 친숙하진 않죠. 자막을 참고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대표적인 수매 비축 품목 뭘까요? 최근까지 언론에 오르내렸던 국민 채소 배추입니다. 배추는 올해 1만 톤을 비축했고 강우와 폭염으로 가격이 오르자 최근까지 시장에 방출했던 품목이기도 한데요. 이 같은 민감 품목, 즉 배추, 무, 건고추, 깐마늘,
양파, 겨울대파, 청양계 풋고추, 배 등은 정부가 농산물 수급 조절 매뉴얼이라는 걸 만들어 관리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비축과 방출을 어느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을까요? 바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라는 곳에서 비축기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14개소가 운영되고 있고요. 대표적 항만인 부산과 인천, 수도권 근방인 평택과 이천, 김포, 또 광주, 울산, 충북 등 권역별 요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비축기지는 저온 저장고가 기본이고요. 농산물의 경우 예냉 시스템이 중요한데 공사에서 적당한 온습도 관리뿐만 아니라 품위를 매번 확인하고 비축기지가 부족해 민간 창고에 보관할 경우 한 달에 2번 정도 품위 점검을 나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비축기지 운영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 품위가 떨어져 시장에 방출하지 못하면 폐기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품위가 떨어진 상품을 시장에 방출하게 된다면 대부분은 도매 시장 경매에 상장하는 경우가 많아 가격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농가들의 불만이 많죠. 물론 수매 비축에 대해 좋지 않은 시각을 가진 국민들도 있습니다. 멀쩡한 농산물을 보관했다가 폐기한다는 비판에 직면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농산물 수급 관리를 하지 않을 경우 가격의 불안정성은 심화되고 농가 경영이 위태로워질 수 있겠죠. 농가 기반이 무너지면 결국 우리 식탁에는 수입 농산물만 남게 됩니다. 이는 식량 안보와도 연결되는데요. 그래서 농산물의 적정 수급 관리, 농가 소득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마지막 3번째 이슈는 농기계 판매 폐기 신고 본격 시행된다는 소식입니다. 농업의 필수품 농기계, 중고 제품도 종종 찾으시는 경우가 있죠. 과거에는 내가 사용하는 농기계의 이력을 알 수 없었는데요. 이제는 농기계 재원과 판매 이력 등 농기계와 관련한 정보를 알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바로 농기계를 팔거나 폐기할 때 신고를 하도록 법이 개정됐기 때문인데요. 지난달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이 개정 공표됐습니다. 농기계 구매자들에게는 농기계의 이력 정보를 알 수 있어 농기계 유통이 투명해졌고요. 정부에서는 현장에 보급된 농기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는 장점도 있죠. 이번 개정으로 농기계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 위탁업자, 농협, 사후관리업자, 수출업자, 농업기계 재활용 처리업자는 2022년 6월 15일 이후 제조 수입된 농업용 트랙터, 콤바인, 이양기를 판매하거나 농업인의 면세유 등록, 중고거래, 수출, 폐기한 경우 해당 내용을 농업기계 신고관리 시스템 아래 보이는 사이트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번 시행규칙에는 하자가 발생한 농업기계의 소유자는 농업기계가 인도된 날부터 2년 이내에 교환 환불이 가능하도록 판매 가격, 하자 발생에 따른 교환 환불 보장 내용 등을 서면 계약에 포함하는 조항도 담았습니다. 물론 농민 간 중고 농기계 거래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현장 혼란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올해 9월 4일까지 계도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혼란스러우시죠?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것 몇 가지 알려드리자면 제조 수입업자와 판매 위탁업자 간 혹은 판매 위탁업자 간 거래도 신고해야 하고요.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소가 농업인 등으로부터 중고 농업기계를 매입한 경우에도 중고거래 내역을 신고해야 합니다. 농기계 거래 신고를 한 업자가 제조 판매업자의 오기입, 정보 누락을 신고했을 경우 과태료 처분 대상에 대한 문의도 많은데요. 단순 오기입, 정보 누락 등은 수정이 가능하며 농업기계를 판매 폐기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그동안 농민들이 농기계 유통, 특히 중고 농기계 유통에 대해 깜깜이라며 불만이 많았는데요. 이번 기회에 말끔히 해소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대세탐구는 항상 여러분에게 궁금해하고 도움이 되는 알짜 정보만을 담아 전해드리고자 노력하는데요. 앞으로 농업 분야에서 농민들이 꼭 알아야 하는 이슈, 그리고 농장 경영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발굴해 보다 쉽게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세탐구에서 다뤘으면 하는 내용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앞으로도 대세탐구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안녕!